슈퍼사이클이 지나서 가격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 더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건데. 확률적으로 낮다.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건데. 누구나 사실 욕심이 그렇잖아요. 좀 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심. 네. 혹시 그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셔서 올해 말 정도에 팔면은 타이밍적으로 좋지 않을까. 네. 물론 가격은 그 이후에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에서 팔려고 하다가는 이제 타이밍을 놓치죠. 지금 암호화폐가 올해까지는 세금이 또 없어요. 아. 네. 내년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 중이긴 한데 네. 미정입니다. 네. 미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확정적으로 세금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보신다. 그래도 나는 비트코인 잘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반감기 이전에 사셔서 올해 말 정도에 파는 거를 타겟으로 잡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네. 이 자산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또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투자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사실 그래야 시세가 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네. 있죠. 안 그러면은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털리기 쉬워요. 맞아요. 네.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30% 이상의 하락이 6번 있었고요. 네. 지난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하락이 6번 있었습니다. 그럼 20%라고 하면 지금 가격으로 치면 6천만 원대로 되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때 견디실 수 있습니까? 이 자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사도 어차피 그 자산의 상승 가능성을 다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반감기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감기 후반전으로 들어가요. 반감기 이후. 반감기 후반전으로 들어가면은 총 페이지가 3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반감기부터 6개월까지. 네. 이때가 이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인데 보통 이 시기에 전고점을 넘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전고점 넘는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 일명 불장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지금 반감기 4월, 6개월이면 10월. 네. 그럼 이 사이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네. 그러면 가을이 넘어서부터는 또 불장이 시작된다. 네. 근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쩌면은 반감기 정도 해서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불장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은 늦여름부터도 시작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10월로 생각했던 게 거의 한 반년 당겨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때부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시기가 한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속이 돼요. 네. 이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찍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맞죠?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네. 사야 되는데. 그쵸? 네. 아, 지금이 아직 남은 시기 중에선 가장 좋은 시간이죠, 지금이. 약간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인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면 페이지 3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반감기 지나고 한 1년 후. 이때는 이제 최고점이 있는 시기예요. 네. 네. 다만 최고점을 찍고 꺾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마지막에 머리에서 팔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때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 때죠. 아. 이게 보통 반감기 1년 후. 근데 그게 이제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그것도 거고.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하면 돼요. 나는 비트코인 아주 잘은 모르고 너무 욕심 없다 하시면은 전고점 넘은 시기부터 한 6개월 후까지. 네. 네.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리스크를 잊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겠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넘은 후, 달러로 69,000달러죠. 네. 거기를 넘은 후부터 한 6개월 후까지는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네. 그래서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하면은 적당한 리스크와 적당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은 후부터 한 1년 정도에 팔면은 정말 최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한 타이밍 잘못 지나면은 잠깐 또 폭락할 올 수도 있고. 내릴 곳을 놓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죠. 내릴 곳을 놓쳤어. 못 내리고. 그러네요. 또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내릴 곳을 놓치면은 사실 그때라도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네. 아직 세워주세요 한다면 네, 빨리 네, 내려야 네. 되는데 또 그 정거장이 생각나요, 자꾸.
그렇죠. 다시 또 이게 다시 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나서 못 내리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사이클까지. 다시 기다려야 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정거장 갈 때까지. 네. 지금 그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네, 이미 계시죠. 맞아, 내 주변에도 네. 있어요. 세 번째 반감기 때 이제 뭐 하차 못 하시고. 그쵸. 그때 고점에 사서 지금 기다리시는 계좌는 분들도 막 있어요. 마이너스 70, 80을 네. 들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때, 지금 이제 없죠. 정고점을 넘었으니까. 그렇지. 네. 지금은 없겠지. 한 바퀴 다시 로테이션 돌아서 원래 정거장으로 간 거죠. 음. 그럼 이제 보통 그때가 되면은 또 못 내리세요. 네. 왜냐면 지금 4년을 기다려서 원래 가격 내가 왔는데.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가죠. 거기서 이제 또 못 내리시면은 또 4년을 이제 도시는 거죠. 아, 네. 부디 적당한 판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못할 건 없어요.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더리움이 또 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최종 기한이 한 5월 정도거든요. 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승인됐으니까 겨우 4달이에요. 4달 만에 연속해서 승인을 해줄까를 생각하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는데 좀 낮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지금 조금 애매하다. 물음표 같은 느낌. 언젠가는 된다. 된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안 되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아무래도 총선 이슈도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네. 될 거다. 될 건데 만약 안 된다면은 그동안은 만약 주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선물 ETF, 비토라든지 또 저희 분들은 또 이제 레버리지 좋아하시잖아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2배 레버리지가 네네네. 있습니다. BTX, 네. BITX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요즘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MST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19만 3천 개 가지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그 기업의 가치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 거예요. 네. 하지만 기업의 정확한 가치 판단에 의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오르면 오르겠지 하는 일종의 약간 투기. 예.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이시면 하셔도 됩니다. 말리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죠. 그러네요. 왜냐면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 정도인데 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2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 달러 정도, 원래 한 15억 달러 정도가 회사의 가치였어요. 네. 그러면 135억. 그 다음 지금 140억 달러. 현재 가격과 이 기업이 가진 가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걸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나 채굴 기업, 네. 뭐 마라톤 같은 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죠. 투자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네,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은 비트코인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어요. 일단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제약도 없고, 네. 그리고 뭐 CEO나 기업 인원진들이 어떤 실수를 할 일도 없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개월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타임이 있잖아요. 실적 발표할 때. 비트코인은 실적 발표도 없어요. 실제 네. 그러네요. 이렇게 마음 편한 자산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약간 공급 수요 그 원리에 의해서 네,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 가장 쉽습니다. 거래량 심리 이런 게 다 동반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인사해야 될 것 불러주셔서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저희 네, 요청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